저희 고객님 중에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하루 18시간을 일을 했는데도 결국 망하신 분이 있고요.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는데도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을 못 버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볼 거고요.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매출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돈을 못 버는 사장님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보자고요. 물론 하나하나 찾기에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것을 봐야 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한번 직접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품질은 어떤지 보셨나요? 그러니까 음식이면 마실 거고 물건이면 품질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정말로 실천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지금 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진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들이 내 제품을 보면 또 사고 싶어서 오는지 아니면 맛있어서 또 오는지, 일단 이게 안 되면 그냥 장사 안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말 말고 진짜 속마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렴하니까 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집 장사 잘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이거 싸게 해서 오는 게 아닌지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저도 음식점을 사면서 망한 적도 있고 맛있다고 단골 고객들이 꾸준히 왔던 적도 있는데 결국은 맛입니다. 맛있으면 조금 비싸도 옵니다. 그러니 일단 다른 거 생각할 시간에 맛을 좋게 하고 품질을 좋게 하는데 모든 걸 바쳐야 돼요. 그럼 나머지만 하면 돈은 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에요. 가격 측정은 꽤 세심한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하시는 업종에서 본인들만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우리 집이 비싼지 싼지 알아야 합니다. 망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가격을 이렇게 낮추는 전략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망해요. 잘 되는 사람은 가격을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질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품질을 좋게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좋은 품질을 시작해서 경쟁자보다 약간 싸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떡볶이를 판다고 해볼게요. 우리 집은 떡도 좋은 걸 쓰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품질이면 1인분에 다른 곳은 4,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3,500원을 받는 거죠. 이게 그렇게 좋지 않는 부분도 다들 3,500원씩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업종을 예를 들어보면 옷을 판다고 해볼게요. 품질 좋은 바지를 평균 10만 원에 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9만 원에 파는 겁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저가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질 좋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저가 상품을 찾는 사람들도 있기에 저가로 전략을 짜고 들어가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격 경쟁이 심해서 보통 사람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처음 초보자들한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질 좋은 걸로 초반에는 좀 싸게 내려서 파는 걸 더 선호합니다. 세 번째는 순수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순수익이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수익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샐러드 가게를 한다고 해볼게요. 싱싱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못 팔면 재료 다 버려야 돼요. 과일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버리지 않고 오늘 다 팔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해야 오늘까지 팔 재료를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겠죠. 제가 예전에 과일 장사를 했을 때는 이 재고 관리를 못해서 돈을 정말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매출은 당연히 있었죠. 그때는 진짜 마지막에 손해보고라서도 다 떨이를 해야 돼서 그걸 그냥 다 손해보고 떨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본전인 적도 많았고 손해본 적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다음날 되면 못 먹으니까 그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순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하루 매출을 확인하고 그 매출에 맞는 재료를 매일매일 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초보 시절에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량으로 사놓고 어떻게 냉동으로 보관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 막 떠올랐는데 과일이 많이 남았을 때 그러면 그걸 소분을 이렇게 해서 냉동고에다 넣어놓고 그거를 어느 정도 저렴하게 해서 다음날부터 파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케팅이죠. 내가 좋은 제품을 팔고 있고 가격도 고객들이 아주 좋아하는 수준이고 순수익도 많이 남는 구조예요. 이때 마케팅까지 된다고 하면 매출은 당연히 따라서 이렇게 늘 수밖에 없겠죠. 마케팅도 오프라인으로 하는 전단지 아니면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영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지도 좀 보겠습니다.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을 좀 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해보면 정말로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온라인인데 첫 번째는 유튜브예요. 요즘 대한민국 90% 이상이 유튜브를 봅니다. 그만큼 유튜브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유튜브를 잘한다면 분명히 매출은 이렇게 크게 늘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80% 이상이 하다가 그만둡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렇다고 돈을 주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자니 초보자에게는 정말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이게 힘든 작업이기만큼 그만큼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보 사장님들에게 좋기는 가장 좋은 수단이나 이것저것 고려해봤을 때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한다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게 만드는데 일주일에 정말 하나씩만 올린다고 해도 최소 반년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시도를 해볼 만은 하지만 각오를 하고 시도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이죠. 솔직히 인스타그램은 사진만 올리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장사를 하신다면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그냥 올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릴스가 대세죠. 릴스는 또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을 만드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그래서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인스타그램은 하면 좋기에 사진만이라도 꾸준히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예요. 블로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처음 켜면 홈 화면에 이런저런 영상들이 막 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보고 싶은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시청을 하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켜면 팔로워 되어 있는 친구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줍니다. 거기서 마음에 끌리는 것을 들어가서 보죠. 하지만 블로그는 어떻죠? 처음 딱 켜면 그냥 매번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켤 때마다 뉴스 내용은 좀 바뀌네요. 그죠? 아무튼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죠? 네, 맞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이 검색창 있죠? 여기다가 직접 다 검색을 하죠. 그래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찾는 고객에게만 노출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대신 제일 첫 화면에 뜬 사람의 블로그만 볼 확률이 높죠. 두 번째 화면으로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뭐 지금 이 보시는 분들 두 번째 화면까지 봐서 블로그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블로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글이야 일단 내 가게 홍보한다고 그냥 쓰면 됩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써야 되지만 처음에는 그냥 쓰는 것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나아요. 영상 찍는 것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보게 된다? 그러면 일단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을 그래도 좀 높이겠죠. 근데 물론 첫 화면에 뜨는 걸 상위 노출된다고 하는데 상위 노출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샌드위치 가게를 검색창에 이렇게 쳤는데 내가 쓴 블로그가 첫 화면에 딱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 그 전에 썼던 분들께 나와 있을 거니까요. 이게 블로그도 지수가 높은 거, 키워드가 맞아야지만 이게 상위 노출이 되는데, 뭐 그 어려운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처음에는 블로그를 쓰는 게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쓰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하고 인스타보다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글을 많이 쓴다고 하면, 뭐 1개월에서 3개월 내에서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몇 군데 업체를 써주는데, 처음 썼을 때부터 상위 노출되는 게 많습니다. 1개월도 안 돼서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들이 많다는 거죠. 아무튼 그만큼 블로그는 지금 처음에 하기에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세 가지를 보았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뭐 그래도 유튜브죠. 뭐 좀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하여튼 유튜브가 제일 좋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인스타와 블로그입니다. 하지만 인스타와 유튜브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맡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초보 사장님이나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사장님들은 블로그를 하시는 게 솔직히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상위 노출이 되고 어떻게 해야 내 글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 제품을 살까를 좀 고민하면서 글을 쓴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저희 사장님들도 그렇게 많이 냈어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 혹은 나는 상위 노출하는 걸 잘 몰라, 뭐 그런 거 배우면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고 지금 난 이 기본 품질 올리는 거에 더 집중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대행 회사에 맡기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보다는 좀 저렴하죠. 효과도 그만큼 있고. 하지만 마케팅 회사가 믿을 만한 곳이 많이들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찾아보면 괜찮은 곳이 꽤 많습니다. 만약 블로그 관련돼서 쓰는 게 좀 궁금하다면 밑에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